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유정 살인사건 분석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쇄살인이라던가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선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제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발적 살인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획된 살인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발적 살인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자신의 형량을 좀 적게 받게 하기 위한 거라던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획된 살인은 맞지만 살인을 하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 차고 높았을 뿐, 그 살인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범행 이후의 계획들은 너무나 부실하고 허술하다. 살인을 하고 시신을 이제 훼손하고 시신을 이제 유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그 수사에 관한 그 범죄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그 인터넷에서 뭐 지식인이라던가 그런 어떤 인터넷 소설 같은 그런 곳에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실한 그런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가 되고 이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범죄심리학과 이모 교수는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빼앗고 난 다음에 신분 탈취의 목적도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신분 탈취의 목적, 이 부분은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 시신을 유기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신이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양산시 원동읍이거든요. 그 지역은 이 낙동강은 이제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한 공원이란 말이죠. 굉장히 관리도 잘 되고, 이런 데다가 시신을 유기하고 가방을 버리게 된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적발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 이제 적발돼 버리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시신을 이제 유기하거나 훼손을 하려면 염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신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화장을 이제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의문의 그런 살인이라던가 실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의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신분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분을 탈취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신을 유기할 때 그 인적이 드문 산에다가 이제 묻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에 뭐 가방 속에 그 무거운 돌이라던가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에 그런 갈대밭에 이게 은닉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는 정유정이가 이제 평소에 그 지리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미리 그 장소를 이제 가봤던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계획을 하긴 했는데 부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 살인을 하고서 시신을 이제 토막내고 하려고 했다면 피가 많이 몸에 묻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그 이후에 자신이 이제 입어야 될 옷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복에 피가 흥건히 묻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떡칠이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서, 그 교복을 입고서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옷을 뒤져가지고 입은 것이지 피해자의 그 신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옷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살인에 대한 욕망만 너무나 가득 찼을 뿐 범행 이후에 그 계획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의혹이 되고 있는 게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의외로 간단한데, 범행을 하기 위해서 과외 앱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과외 앱을 통해서 범행의 대상을 이제 물색을 했는데, 과외 앱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싶어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싶었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묻지마 살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정이가 과외 앱을 통해서 살인 대상을 이제 물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범행의 대상을 특정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범행의 대상에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범행의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유정이라는 사람의 그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그 정유정의 그 심리적인 그런 성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그 범행의 동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적 결핍과 사회적인 그 피해의식으로 이게 찌들어져 있고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핸드폰에는 그 친구들의 연락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취직이 되거나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여건이 좀 안 됐고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소외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교육이 잘 되는 그런 집이라던가 명문대생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990년대에 묻지마 살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지존파라고 들어보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지존파들은 뭐냐면 자신의 어릴 때 소외되어 있는 가정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그 가난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내적 결핍을 키워왔었고요.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입시 비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게 되거든요. 그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진 자들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을 상대로 증오심을 키워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이 부자들을 상대로 한 그 증오 범죄로 확산이 되면서 살인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유정 씨의 그 내적 결핍에 대한 그런 불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증오감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범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과외 앱을 통해서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유정이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인가,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정유정이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그 범행의 수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가 맞거든요. 그 범죄 불감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빨리 체포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결핍되거나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런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이라던가 학교에서 왕따 이런 부분들은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본다면 우선 수사 자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유정이의 키는 작단 말이죠. 그리고 교복을 입고 있고 학생인 척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칼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찌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사실 칼로 한 번 정도 찔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거든요. 쉽게 10cm 이상을 찔렀을 때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는 이제 장쇼크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여성이 칼로 한 번을 찔러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칼로 여러 번을 찌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다양한 내용을 전달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연쇄살인이라던가 토막살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제 주관적인 그 생각이 개입되다 보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쯤 하기로 하고요. 또 재미난 내용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